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선책거리로 돌아온 옛날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만화책을 갖고 왔어요. 짜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탈코 일기. 작가 1님이 지은 책인데요. 만화책인데요.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최근에 삐일기라는 만화책이 나와갖고, 이게 뭐지? 하면서 보다가, 이거 이전에 먼저 이 전작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소식을 보고서, 이걸 먼저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읽게 됐고요. 재밌더라고요. 탈코 읽기 작가 일지음, 겉을 보면 텀블벅 후원 프로젝트 1억 9천만 원 펀딩 성공. 엄청나죠? 2019년 최고로 가치 있는 소비.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페미니즘의 역사를 새로 쓰다. 읽고 완벽히 탈코했다. 많은 힘이 된 책. 등등의 카피가 붙어 있고요. 뒤에 가면 왜 화장을 안 해? 남자가 되고 싶은 거야? 외모 강박을 거부하기 위해 첫걸음을 뗀 사람들을 위한 만화.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은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외모 강박이 여성 개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억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코르셋에 대항하는 탈코 선언이 늘고 있다. 왜 코르셋이라는 거는 보통 중세 뭐 영화,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화려한 그런 드레스 같은 걸 입기 이전에 딱 속옷으로 막 이렇게 꼭꼭 몸을 이렇게 동여매가지고 잘록한 허리 라인을 만들고 이랬던 이제 여성 속옷 이름 중에 하나 이제 코르셋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옷에 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단지 그거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 다른 사람의 시선 을 의식해서 자기 몸이나 어떤 외모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탈코구나 라고 하면서 그 탈코의 그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만화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은 탈코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주인공과 여전히 코르셋을 놓지 못하는 친구, 그리고 주변 인물들을 통해 우리 안의 외모 강박을 아프게 꼬집을 뿐 아니라 코르셋이라는 예쁜 허상이 어떻게 약자를 잡아먹는지 낱낱이 파헤친다. 그리고 누구도 타인을 억압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연대하자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손을 내민다. 코르셋을 벗고 다시 태어난 여성들의 이야기, 객체에서 주체로, 인형에서 사람으로, 보여주는 존재에서 보는 존재로 라는 카피가 실려있는 책이에요. 작가로 넘어가면 작가 1. 이렇게 지은이 장명 센스도 너무 좋았어요. 작가 1. 20대 페미니스트.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처음 페미니즘을 접했지만 진짜로 페미니스트가 된 건 머리를 자르고 탈코르셋을 실천하고부터다.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탈코르셋을 실천하며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해서 답답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해서 힘들었다. 하지만 달아나서 두 번 다시는 현실을 모른 척하기는 싫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탈코 일기를 그렸다. 앞으로도 어딘가에서 장작을 계속할 예정 이라고 되어 있고, 예, 면지에 항상 연대하겠습니다 해갖고 작가분의 사인이 같이 프린트 되어 있어요. 2019년 2월에 나왔고 그 전에 연재된 것들을 묶어가지고 책으로 나왔던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을 그림톤은 뭐 이런 그림톤들이고요.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앞에 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표지 뒤 띠지에 실려있는 이야기들처럼 주인공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인공 여기서 나오는 탈코르셋을 막 실천하고 있는 주인공 이름은 김뱀희예요. 왜 뱀일까? 최근 탈코르셋을 시작했다. 머리를 자르면 탈코르셋을 완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부딪혀보니 그게 탈코르셋의 시작이었다. 베프 로아가 자꾸 코르셋 전시를 해서 보기가 싫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백로아. 저는 이 백로아라는 이 인물의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완전히 막 거기에 타인의 시선에 젖어서 막 살도 빼고, 막 화장도 엄청 하고, 하이힐도 열심히 신고 막 이랬던 이 친구가 변화되는 그 이야기가 사실 이 2권에 나와서 저는 2권은 훨씬 더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 친구는 뚱뚱한 예전 몸매가 싫어 죽어라 다이어트를 했다.
저도 요즘에,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좀 몸 좀 가볍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운동을 조금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과 이제 뚱뚱한 것을 막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다이어트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약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이렇게 역사를 갖고 있는 친구고, 30kg 넘게 빼자 드디어 인생의 주체가 되는 느낌이었다. 아름다움은 여성 권력의 원천이니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되어 있고요. 여기 도수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피의 일기에서 또 새로운 주인공으로 또 나오기도 해요. 폭력적인 아빠와 무기력한 엄마에게서 도망쳐 따로 나와 산 지 오래됐다. 착한 딸의 길을 포기하자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됐다. 복싱장에서 배미를 만나게 된다. 도수리 어머니. 이 이야기도 있어요. 약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가정이었었는데, 평범한 엄마, 아빠 비위를 조금만 잘 맞춰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딸이 답답할 따름이다.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지만 그가 중병에 걸리자 지극정성으로 간호한다. 그래서 정말 가정 폭력에 시달릴 경우에 엄마의 위치, 엄마의 태도 이런 것들이 또 자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것들도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고, 한국의 남성들도 이제 드문드문 나오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남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뭔가 약간 되게 적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다뤄지긴 하고는 있어서, 뭐, 이렇게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한편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 책에 3편이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남성들도 사실은 외모나 이런 거에 이제 쪄들어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것이 단지 여성뿐만 아니라 외모라는 그 틀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널리 확장돼서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언뜻 들었어요. 여러 군데 멘트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태그를 붙이기도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로아라는 친구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 친구는 이제 주인공인 김뱀이라는 친구는 이제 탈코르셋을 해서 이제 머리도 자르고 이제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막 다니는데, 베프인 친구는 맨날 막 꾸미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너도 좀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막 그런 이제 약간 가치관의 충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겪는 그런 스토리들이 초반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런 멘트들이 나와요. 압박 스타킹 같이 살래? 예쁘다. 가슴 키워. 오늘 나온 신상 립 봄 컬러. 여자애가 그게 뭐야. 살 빼. 머리 길러봐. 화장 좀 하고 다녀. 치마 입어. 여자가 예뻐야지. 너 못생김. 남성 저격 오프술도 30%. 예쁜 게 다다. 성형의 힘. 여성스럽네. 여자에게 포기했어? 여리여리 보호 본능 핏. 귀엽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발 탈코 강요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그 로아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맨날 이렇게 막 신경전도 버리고 막 사이도 나빠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줄줄줄줄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 로하라는 친구가 이제 그것이 자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여성에게 예쁨은 권력인데 나 지금 내가 그냥 막 태어나고 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살도 빼고 막 화장도 엄청 열심히 하고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만큼 됐는데 누려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이제 변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팔을 자유롭게 들어 올리지 못하는 오프 숄더, 지퍼가 등 뒤에 달려서 혼자서는 입지도 못하는 옷, 신으면 뛰지 못하게 하는 구두, 이렇게 하이힐을 여기서는 전족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조여 입으면 뭘 먹지 못하는 원피스, 정장이나 이런 거 입어보신 분들은 한 번들 다 뭘 먹기가 좀 힘들어지는 경험 한 번씩 하셨죠. 실용성은 하나도 없고 몸의 실루엣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옷, 예쁘게 앉아있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옷은 모두 여성복, 그리고 인형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사람이 꾸밈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멘트들도 있고, 근데 그 꾸밈이 한쪽 성별에게만 강요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 라고 지적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작가 일님이 이제 이 공부도 하고 탈코르셋을 실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마음들, 마음의 이렇게 상태들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막 나오기도 했는데 원래 맨 앞에 나와 있을수록 돌을 많이 맞는 법이에요. 힘든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탈코한 이제 또 다른 어떤 친구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을 복싱을 배우러 갔다가 이제 우연히 마주치게 됐고 막 그 사람하고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가지고 기웃기웃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인데 페미니즘이 재밌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잖아요. 하나도 안 재밌어요. 오히려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지치고 아예 처음부터 몰랐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달아나서 또다시 멍청하게 살기는 싫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진솔해서 그렇죠. 그런데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난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자 선언 이런 문구들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페미니즘이 편안하다면 재미있기만 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한 작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특히 이제 친구인 로아 탈코하지 않았던 탈코를 왜 해? 뭐 이 좋은 걸 왜 해? 뭐 내 자유의지로 내가 아름답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이고 욕망이고 그거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많은데 무슨 소리야 하다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약간 노출이 됐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이제 변해가는 친구가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는 항상 안 예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예쁠 자유를 먼저 찾는다. 뭐 이런 대목들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특히 이제 이 친구도 나도 이제 머리를 이제 단발로 숏컷이나 뭐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탈코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단발로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타나서 이제 뱀이하고 이제 화해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많이 가르쳐 달라고 나 배워야 될 게 많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언제나 옳은 게 아니고 실수도 하니 전체적인 걸 말해줄게. 그래도 화는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뱀이가 얘기하니까 로아가 아니 나 화낼 건데 내 생각이 틀렸다 하는데 화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화를 내면서 들을게. 듣기 싫어도 내 의견을 노트에 쓰고 그걸 바탕으로 내 나름대로 차려보고 생각할게.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널 찾아가서 말하고 또 들었고 무한 반복할 거야. 그러니 내 의견도 이유와 근거가 타당해야 해. 이런 태도 되게 주체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로아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짜증을 내더라도 나 포기하지 마. 너도 나한테 화를 내면서 말해도 괜찮아. 우리 모든 것들을 막 다 친절해야 돼. 화내지 마. 막 이런 화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뭔가 하나의 세계가 깨지고 변화를 추구할 때 짜증나고 힘들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되게 당연한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화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르쳐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되게 현명한 친구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먼저 다 듣는 태도를 가질게. 대답, 뭐 이러면서 쭉 이어지는 그런 만화여서 되게 건강한 만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들었었고요. 맨 뒤에 가면 만화를 끝내고 작가와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페미니즘에 눈뜨고 또 탈코르셋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몇 가지 질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인상 깊었던 구절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강남역 살인사건 때 처음으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알았대요. 20대 페미니스트니까. 하지만 뭔가 세상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뿐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2018년 초 우연히 들어간 SNS에서 수많은 탈코르셋 인증 해시태그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꾸미는 게 자기 만족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제게는 이런 게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동처럼 보였거든요. 기분 나빠하는 와중에 우연히 안티페미니스트로 유명한 남성 지인과 탈코르셋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순간 소위 현타가 왔어요. 다시 말해 일배하는 게 거의 확실한 쓰레기 같은 남자와 뜻이 맞아가고 있는 저의 상황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부딪힌 거죠.
내가 안티페미니스트인가? 내가 지금 강간범을 옹호하는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페미니즘을 비난하고 있는 건가?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더라고요. 되게 현명하죠. 보통은 여기서 그냥 밀고 나가는데 이건 아니잖아? 하는 그 순간을 너무 잘 이제 파고들어서 이런 작품까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다르게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바로 새로이 SNS 계정을 만든 후 페미니즘 이슈들과 탈코르셋에 대한 글과 의견들을 정독했어요. 공부.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는 투블럭 컷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투블럭인데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닌데 저는 귀차니스트여서 귀차니스트 여기서는 이제 탈코나 이런 것들이 귀차니즘이나 단지 편안함을 추구하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찮아서 저는 사실은 머리 기르고는 관리해야 되니까 되게 실용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측면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만화라는 형태를 이렇게 연재로 이렇게 택했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어요. 탈코 일기는 여러 번 밝혔듯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창작물입니다. 그냥 탈코인들이 가볍고 재밌게 보고 가는 새로운 콘텐츠를 목표로 만든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가독성이 좋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만화라는 장르를 선택했고요. 물론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탈코 일기를 연재한다고 해도 만화로 창작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탈코 일기는 텀블벅에서 무려 38,696%. 1억 9천만 원이라는 공전의 펀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코 일기를 탈코르셋에 눈뜨게 해준 인생 작품이라 말하고요. 이런 뜨거운 반응을 예상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다들 안 믿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아주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정한 텀블벅 목표 금액은 원래 50만 원이었대요. 이 만화를 통해서 작가가 의도한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미 탈코르셋을 한 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었고, 탈코르셋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탈코르셋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냥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속옷을 안 입는 건가? 이런 무식한 생각도 많이 바로 잡히고 그랬었는데요. 그 수많은 오해를 풀고 싶었다. 이렇게 하면서 편하면 다 탈코르셋? 뚱뚱한 사람에겐 비키니가 탈코르셋? 이런 탈코르셋의 오독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탈코르셋은 사회적 여성성 탈피, 탈가부장제, 그리고 권력 탈환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단순히 외모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행동, 야망, 가치관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의 의도를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신 것 같아 기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두 권의 만화책 맞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기도 하고 이제 조금 해봤는데 저는 나하고는 잘 안 맞네. 하이힐도 신어봤는데 막 이렇게 티눈 같은 거 막 생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 못 신겠는데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머리도 기르는 거 귀찮아서 이렇게 자르러 가는 거 꽤 귀찮아서 안 기르러 가는 그런 때는 있어도 막 이렇게 머리를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의도는 별로 없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옷을 왜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갈아입어야 되지? 더러울 때 갈아입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귀차니즘이 오히려 승리한 사람이기는 한데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어떤 권력, 시선 권력이라든지 사회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얼마나 좀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러려면 무엇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찬찬히 둘러볼 필요가 있다. 그런 데 있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교양 만화책이었습니다. 네, 주변에 혹시 이런 문제의식 갖고 있는데 뭐부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슬쩍 옆에 한번 다 보세요. 네, 잘 읽었습니다. 안녕.